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지사가 언제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는요, 이재명 지사에게 지사직 조기 사퇴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빨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준비를 해야 됨을 강조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후보님께서 잘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있고 여당 후보로서의 책임도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심사숙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상 이재명 지사 사퇴 시한은 오는 12월 9일이고요. 오는 18일과 20일에는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 측은 국감에 예정대로 임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사퇴 명분을 제공한 만큼 이 18일 이전, 국감 이전에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야당 의원들에게 대장동 의혹으로 추궁을 당한다거나 격렬하게 설전을 벌이는 모습, 글쎄요, 별로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이재명 지사가 국감 전에 사퇴를 한다면 대장동 국감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해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국감을 피하는 것이 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길을 두게 피하는 게 오히려 맞서는 것보다는 낫다. 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는 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국감장에 나서야 되는 건데 뭐 지금의 국민의힘이 화력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안에 있어서는. 그리고 녹취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해명하면서 또 그리고 이재명 지사 특유의 그런 지금까지 보여준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후안무치하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지나친 표현이니까 개인적인,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감이 훨씬 클 거란 말이에요. 뭐 이건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 이런 스탠스로 계속 간다면 그래서 아마 국감은 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국감 피하려고 지사직 내놨다는 비난이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 오늘로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무효표 처리 문제를 두고 당원 당규 해석이 잘못됐다면서 결선 투표를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한번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다시 거론한다는 법률적 절차는 없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인데 서울까지 포함해서 전국의 권리당원이 전남, 광주 0.23%만을 빼고는 다 50%를 넘게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승복해야 될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당 대표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캠프 소속이 있죠. 이 서른 의원.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해서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에 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지사가 연루돼 있다고 말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들었습니다.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제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제보인가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이재명 지사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강력한 얘기를 한 건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에는 이낙연 당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만약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 당 지도부한테 얘기해야죠. 당 차원에서 우리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만 민주당 후보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당 지도부하고 공유했다고 하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네. 당 지도부가 만약에 그걸 공유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과연 맞는 것이냐. 이거야말로 이른바 뭐 속되게 표현하면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이른바 경선 불복이라고 하는 얘기로 연결돼서 정세균, 김두관 표 무효표 처리한 문제를 이의제기하는 이런 얘기들로 연결된다고 하면 이건 아하. 대단히 지저분한 행동이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승복을 할 때 있어서는 깔끔하게 승복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특별 당규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효표가 이럴 때는 무효표고 이럴 때는 유효표고 그러니까 사퇴하기 전에는 유효표고 사퇴하고 난 다음엔 무효표고 이 후보의 표가 이렇게 등가성이 달라져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표인데 무효표 처리하면 다 무효표고 유효표 처리하면 다 유효표인데 사퇴하기 전까지는 유효표로 처리하고 사퇴하고 난 다음에는 표 던져줄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름도 계속 남겨뒀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유효표로 똑같이 등가성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억지 주장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른 의원이 지금 제보자가 3명이 있다. 그게 누군지도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요. 일단은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설사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출마를 해서 대선 본선까지 갔을 경우에는 필패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수희 변호사님. 그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 선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권 교체론이 훨씬 높고 또 이재명 지사의 이런 연루 가능성이 훨씬 이 정도 소명이 된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럼 내년 대선은 그 정권 교체가 낙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아니다 막상 이게 이제 지금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승복을 못 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승복이 됐을 때에는 그럴 때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땐 또 사생결단으로 그 이재명 지사를 보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대선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 거고 박빙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서른 의원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또 본선으로 갔을 때 또 말씀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결국엔 원팀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는 너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나중에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